SK이토닉스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SK이토닉스는 ESS나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정부 정책, 아리백, 소위 이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혜택을 받는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고, 에너지 고속도로나 햇빛연금이나 바람연금 이런 거를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의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6월 23일에는 울산의 데이터 센터를 SK그룹이 아마존 웹 서비스와 공동으로 구축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6월 25일에는 한행코, 그러니까 사모펀드죠. SK이토닉스의 지분을 일부를 소유하고 있던 이 사모펀드인 한행코가 블록딜로 매각을 했다는 소식에 장대 음봉이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는 지난 금요일에 ESS 통합업체인 포윈이라는 업체가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에 이제 소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이 업체는 ESS 설치 기준으로 미국 내 점유율 3위이고 글로벌 4위 업체인데, 이 업체가 파산 신청을 했는데 중국의 이제 LFP를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업황이 안 좋아져서 파산 신청을 하게 됐는데, SK이토닉스는 국내 ESS 시장 점유율을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SK이토닉스가 반사적으로 수혜를 볼 수가 있겠다. 이런 판단에 매수가 들어와서 상승을 기록을 했죠. 윗꼬리를 좀 길게 달긴 했지만 그게 이제 트리거가 돼서 상승으로 방향을 잡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는 있겠죠. 자,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울산 데이터 센터 구축 그 소식이 나오기 전에 보면은 이제 21선 내에서 지지를 하고 있다가 그 이슈가 나오면서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상한가 기록하고 다음날에 이제 이렇게 약한 음봉 형태가 있다가 그 다음에는 보통은 이제 더 상승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많은 형태인데, 근데 이렇게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장대 음봉이 나온 거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때 이제 한행코의 블록딜 매각 소식이 있어가지고 악재가 돼서 이렇게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오고, 그 이후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그 매수를 할 경우에 격언 중에 하나가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매도하라, 이런 격언이 있죠. 이제 무릎에서 매수하고 어깨에서 매도를 하라라는 격언이 있는데, 고수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고 본능적으로 거기에 맞게 하지만, 이제 초보나 중수들의 경우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실천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이 격언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 이렇게 장대 양봉 후에 음봉이 나올 경우에, 그럼 여기가 보통은 3분의 1이나 이제 중간 지점 정도에서 이제 이렇게 돌리는 게 일반적으로 많은데, 그럼 여기도 실제로 일어난 걸 보면은 중간 지점 정도가 왔을 때 여기서 1차적으로 멈췄죠,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등이 일어나겠구나 싶어서 매입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여기가 그 저점이 드는 줄 알았는데, 바닥이 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살짝 올라가려고 하다가 힘이 없어가지고 다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안 올라가고 떨어졌죠, 이렇게. 그럼 여기 좀 떨어지니까 그럼 여기가 바닥인가? 또 샀더니 또 떨어져. 그리고 좀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또 떨어지고, 그럼 이제 여기가 바닥인가? 또 떨어져. 여기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죠. 그러다가 61선 근처에 오면서 여기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바닥이 됐는데, 그런데 이게 바닥이라는 거는 이 시점에서도 알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약간씩 상승을 하다가 이제 21선에 안착을 한 게 목요일에 21선에 안착을 한 거예요. 목요일에. 자, 20선에 안착을 했죠. 이제 그러면 이렇게 21선을 올라타서 안착을 하면은 이제 여기가 바로 뭐냐면은 여기가 무릎이 되는 거예요. 이제 무릎입니다. 여기가 발바닥이라고 할 수 있죠. 발바닥. 단기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서 보면 여기 발바닥이고, 이렇게 발바닥을 지나서 약간
상승을 해가지고 21선 정도에 안착을 했을 때, 그러면 이때 이제 매수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만일 이제 그 다음에 하락을 한다고 하면 손절 라인이 명백해지니까 여기 발바닥 부분이 이제 손절 라인이 되고, 짧게 보면은 여기 이제 20선, 아예 20선이 짧게 손절 라인이 되겠고,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발바닥 부분 여기가 손절 라인이 되는 것이고, 자, 이때 매입을 한다는 얘기는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언제나 하락 가능성도 염두에는 둬야 되니까, 자, 그렇게 손절 라인을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자, 지금 이제 매수하기에 좋은 부분은 바로 자, 이 무릎 부분이 이제 왔다라는 거니까,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자, 이때쯤이 이제 무릎 부분이 되니까, 이쯤에서 이제 분할 매수 형식으로 매수를 해서 계속 분할 매수를 해서 상승하면 물타기를 하고, 이제 하락하면은 또 이제 그 돌리는 부분, 저점에서 이제 돌리는 부분에서 또 매수를 하는 식으로 해서 나가면 되겠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지금 매수를 한다는 얘기는, 그럼 이제 전고점 상한가를 기록했던 이제 최소 이 부분은 돌파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이 정도는 이제 수익을, 최소한 이 정도 수익은 보겠다,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매도는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여기 이제 돌파를 할 경우에, 돌파를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아니, 돌파했으니까 여기가 끝인가?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가면 또 여기가 매도해야 되나? 더 갈 수도 있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가다가 결국 이제 떨어지는 지점이 올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머리가 되는 거죠. 여기가 머리. 여기가 헤드가 되는 거고. 이렇게 여기서 떨어진 부분. 자, 이 부분이 여기가 어깨가 된다라는 거죠. 어깨가 떨어졌을 때. 그래서 매도는 어디서 하는 거냐? 바로 이렇게 정점 지나서 약간 떨어졌을 때. 물론 이제 머리 부분에서 매도를 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어디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안 올라가고 떨어지는구나 할 때, 살짝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어깨 부분에서 매도를 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수는 이렇게 무릎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는 어깨에서 매도를 한다. 자, 이 격언이 이제 적용되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이제 SK이노닉스를 가지고서 이제 물론 뭐 이렇게 이 말대로 문제 진행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자, 이렇게 될 가능성을 보고서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중간에 이제 뭐 다른 어떤 뭐 변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근데 시나리오는 생각을 해놓고 그리고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최선의 시나리오를 보고 이제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상정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하락하는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손절 라인은 이제 정해놓고, 손절 라인의 경우는 20선이나 또는 이제 그 바닥 부분 정해놨던 부분에서 손절을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종목의 경우에는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대부분의 전에 이제 유튜브에 글을 올렸지만은, 다른 유튜브에 가면은 보통 이렇게 이제 뭐 설명을 좀 하다가 매수 매도 뭐 이런 얘기 나오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전화번호가 딱 나오죠. 이제 거기로 전화하면은 뭐 알려주겠다. 그 대규모의 이제 그 유튜브인 경우에는 100만 이상이 되는 유튜브가 있는데, 실제 경험한 바로도 거기에 이제 가면은 그런 식으로 나와서 해보면은, 며칠 후, 늦으면은 심지어는 한 달 후에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무슨 뭐 종목을 지금 바로 다음날 매수를 해야 되는데 한 달 후에 전화해가지고 그걸 해주겠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목적이 그게 아니고, 결국 전화 오면은 가입하라는 얘기예요. 유료에 자기들 관리해 주니까 가입하라. 그래서 전화번호가 나오는 사이트는, 그런 유튜브는 무조건 걸러라, 이렇게 전에도 이제 글을 올렸었죠.